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짧은 마켓 리뷰 및 우버 IPO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같은 듯 다른 우버와 리프트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없이 기다리던 1분기 실적 시즌이 마침내 찾아왔고 드라마틱하게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코퍼레이트 아메리카는 1년 중 첫 3개월 동안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약간의 실적 감소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월가 실적 시즌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그 결과가 지난 39분기 연속으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것을 덧붙이겠습니다. 어쨌든 매출이 높지만 수익이 떨어지는 10년 만에 처음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진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난 11일 동안 S&P 500은 10차례 상승했죠. 월요일의 지수는 또 다른 6개월 최고로 마감되었습니다. 작년에 좋지 않은 감정돌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지워버릴 만큼 다가섰습니다. 먼저 수익률 곡선 히스테리가 왜 우리를 지나쳤는지 보시죠. 지난 금요일 미국 경제가 3월에 19만 6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의 형편없는 숫자 이후 좋은 숫자라 다행스럽습니다. 연초의 부진한 출발은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 부채 관련 회계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가 기대하는 게 별로 없다면 지금이 투자에 대한 손실을 회복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저는 정부 폐쇄와 중국 이슈가 결합되어 1분기 동안 경제 성장에 위축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갔을 것이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통계를 강조해보죠. 목요일에 1969년 10월 이후 최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셧다운 기간 중에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한 몇 안 되는 데이터 시리즈 중 하나이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중국으로부터의 그린샷 신호도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왔습니다. 사실 IMF는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을 크게 높였죠. 게다가 중국 증시는 침체에서 벗어나 인상적인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공산주의 정부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삭감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여기에 있네요. 최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저의 생각에 약간의 유턴이 있긴 하지만 증거를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최근 저는 수익률의 평탄화와 그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매체, 특히 유튜브에서 수익률 곡선에 대한 공포팔이 동영상 숫자에 놀랐습니다. 물론 역전된 곡선은 이상적이지 않지만 공황 상태에 빠질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수익률 곡선은 이미 일부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3개월 수익률보다 현재 높아졌죠. 또한 연준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줄어들었습니다. 향후 5개월 이내에 선물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30%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우버가 목요일 SEC에 IPO를 신청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페이스북 이후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IPO입니다. 우버는 IPO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고 총 10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 나온 뉴스들을 보면 우버가 약 100억 달러의 자금을 모으고 회사의 평가 가치가 대략 1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뒷받침할 충분한 데이터가 IPO 파일에는 없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우버의 IPO를 주도할 예정이며 우버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UBER이라는 티커 심볼로 상장될 예정입니다. 잠재적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시켜주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는 다수의 유니콘 기술 스타트업 중 평가 가치가 가장 높은 비공개 기업이죠. 팩트셋에 따르면 총 136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받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018년 8월 투자 라운드에서 760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우버 IPO에 대한 관심은 2012년에 상장된 페이스북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IPO를 통해 약 160억 달러의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2008년 약 180억 달러를 모집한 비자 다음으로 가장 큰 미국 기술주 IPO였습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대기업 알리바바 그룹홀딩은 2014년에 사상 최대 규모 약 250억 달러의 IPO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닷컴 붐 시절과 다른 새로운 기업들의 대표였듯이 우버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차세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이죠. 우버는 페이스북이나 경쟁사들보다 비공개 회사 기간이 훨씬 더 길었고 더 많은 민간 투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월가에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미국의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는 지난달에 상장되면서 20억 달러 이상을 모집했고 회사 가치가 약 24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2주 동안 주가가 72달러인 IPO 가격에서 많이 떨어졌고 목요일에는 61.01달러에 마감돼서 시가총액이 174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조만간 상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외 주요 스타트업으로는 핀트레스트와 슬랙 테크놀로지 등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소프트웨어 회사 페이저 듀티는 목요일 시장에 데뷔하면서 주가가 60% 폭등했고 밸류에이션이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브랜드 인지도와 투자금 측면에서 우버와 비교가 안 되죠. 우버는 한 세대에 한 번 나오는 기업이며 회사의 앞날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다라 코스로샤의 목요일 파일에 포함된 서신에서 말했습니다. 익스피디아 그룹의 CEO였던 코스로샤이는 2017년 8월에 우버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는데 앞서 우버 창업자 크레비스 칼라닉이 회사의 문화와 비즈니스 전략과 관련된 논란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났었죠. 서신에서 코스로샤이는 IPO까지 오면서 그동안 회사가 한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새로운 구조를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고객의 니즈와 선호가 변했다. 우리도 변했다. 이제 우버는 다시 한번 다른 뭔가가 되려 한다. 바로 상장기업이다 라고 그가 전했습니다. 리프트와 마찬가지로 우버도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일회성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고 IPO 가격에서 매수를 원하는 운전자를 위해 주식을 남겨둘 거라고 하죠. 자격을 갖춘 110만 운전자에게 총 3억 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회사 측이 예상했고 주행거리에 따라서 100달러나 500달러가 될 수도 있고 1000달러나 1만 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18년에 113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우버 측이 발표했고 전년 대비 42.1%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버는 차량 공유와 그 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 중 일부만 공개합니다. 2018년 영업 손실이 30억 달러 이상이었다고 우버가 전했는데 2017년에는 40억 달러가 넘었었죠. 하지만 러시아와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사업 철수와 투자 가치 상승 덕분에 약 10억 달러의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회사 측이 주장했습니다. 사업 정리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이 났고 투자의 비실현 이익이 약 20억 달러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10년간의 사업으로 78억 7천만 달러의 적자가 쌓였다고 우버가 말했습니다. 2018년 우버 카풀 서비스 이용 건수가 52억 2천만 건으로 2017년 37억 4천만 건과 2016년에 18억 1천만 건에서 증가했다고 우버가 설명했는데 물론 이 수치에는 식품 배달 서비스 우버 이츠와 스쿠터나 바이크를 이용하는 유모빌리티의 이용 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버는 같은 차량을 여러 번 이용할 경우 그때마다 한 번의 사용으로 보고 여러 명이 함께 우버X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으로 계산합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닮은 듯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리프트는 소비자 운송회사가 되길 원하지만 우버는 아마존과 더 닮기를 원합니다. IPO 서류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 외에 화물 운송과 식사 배달 사업도 포함시켰죠. 우버의 코스로샤이 최고 경영자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식품 배달이나 물류 같은 거대한 산업에 있어서는 우버는 아직 수박 겉만 핥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리프트는 그런 부가적인 사업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운송, 도시 인프라, 그리고 노동에 대한 미래를 앞장서서 새롭게 형성하고 있지만 IPO를 통해 두 회사가 오랫동안 서로 다른 접근법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리프트는 주로 미국에서 교통 옵션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꿈을 꾸었고, 우버도 그렇죠. 하지만 우버는 동시에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제품들의 이동 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아마존의 자주 회사를 비교해 왔는데, 아마존이 책으로 시작했다면 우버는 자동차로 시작하는 것이 다를 뿐이라며 운송업계의 아마존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우버이츠는 아마존을 경쟁자로 언급했죠. 그러나 리프트는 어떤 맥락에서든 아마존을 경쟁자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버의 투자도 종종 운송과는 거리가 멀죠. 우버워크라는 온디맨드 인력 서비스 사업을 시험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버이츠의 일환으로 부업 공간을 식당들에 임대하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송 부분에서도 승차 공유뿐만 아니라 보트, 헬리콥터, 비행 자동차 등을 포함한 폭넓고 다양한 운송 옵션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우버의 이런 접근 방식은 우버를 우리 삶에 더 깊이 뿌리박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내는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IPO ETF를 운영하고 있는 르네상스 캐피탈의 캐슬린 스미스 대표는 광범위한 투자가 우버의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평가하려는 공개시장 투자자들을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지나친 복잡함은 가치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광범위한 사업 확대는 우버가 창업 이후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오히려 부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버는 엄청난 돈을 날리고 있죠. 우버가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공격적인 자금 조달 노력을 통해 리프트보다 더 많은 돈을 꾸준히 조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IPO에서도 목표한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지개 끝에 있는 황금 냄비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